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인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지역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화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된 신도는 모두 8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전국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대구 지역 환자 2명이 처음으로 퇴원했습니다.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전후 어머니에게 응원 메시지와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 납품이 중단돼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남호 기자,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작물 재배 농가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북도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그동안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에 납품되지 못한 식자재만 270여 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액만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급식에 쓰이는 친환경 농산물 대부분이 채소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때 납품하지 못한 작물은 수확하지 않고 퇴비로 쓰거나 헐값에 전통시장 등에 내다 팔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전북도가 신천지 신도 13,25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는데요. 아직까지 8명은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북도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숫자가 8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8명에 대해서는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명단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현재 유증상자 623명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양성 1명은 치료 후 퇴원을 했고 621명은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고 밝혔고요. 이 1명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에 대해 모두 2주 동안 능동 감시할 방침입니다. 네,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전후 어머니에게 응원 메시지와 위문품을 전달했다는 훈훈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35사단 군산대대 21살 윤모 상병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달 14일 휴가차 부모님이 계신 대구를 찾았습니다. 당시 윤 상병의 어머니가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윤 상병을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다행히 모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이 전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들은 이 35사단 장병들이 이 윤상병 어머니와 그리고 가족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롤링페이퍼와 편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십시일반 성금까지 모아서 격리된 가족들을 위해서 마스크와 체온계 그리고 식료품들을 소포로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지자체 대부분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당장 생계가 걱정인 노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의 한 마을에 관 화장실 휴지 따위에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악취를 풍깁니다. 주변 도로에 나뒹구는 쓰레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김제의 한 마을 초입인데요. 이렇게 병이나 캔과 같은 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들이 쓰레기 봉투가 아닌 곳에 담겨져 있고 길 건너편 인도엔 검은 폐비닐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걸 감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돕는 이른바 마을 환경 지킴이가 있습니다. 들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 환경 지킴이라는 제도로 해서 750개 마을에 일자리를 드렸어요. 그러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탓에 김제시는 한 달여 전부터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19개 읍면동에 7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어쩔 수 없이 일손을 놓게 된 겁니다. 오지 말아온 게 갈 수 있까죠.
연락하면 나오라고 그러면요.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멈췄습니다. 공공시설 관리부터 보육시설 도우미까지 일자리를 잃은 김제 지역 노인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매달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끊긴 겁니다. 대부분 형편이 넉넉치 않은 어르신들입니다. 이거 안 돼요. 그렇게 주었는데. 자녀분들은? 올해 전북 도내 노인 5만 5천여 명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더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게 되면 저희도 같이 할 예정이에요. 전북도는 중단한 기간만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보전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의 경우 긴급하게 생계 지원에 나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지역에 그치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어르신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전북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대구 지역 환자들이 처음으로 퇴원했습니다. 전북도는 감염병 전담병원인 군사의료원에서 치료받은 대구 지역 경증 환자 2명이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최근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상 부족으로 전북 지역에서 치료받는 대구 경북 지역 환자는 16일 오후 기준 294명으로 줄었습니다. 남원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점가 살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지역 상점가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침체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기 부양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남원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함께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들 또 골목 상권이 매우 힘드신데 같이 우리 시민들과 합심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이 돼지고 격려하면서 파이팅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파이팅! (4.15) 총선을 앞두고 전북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정읍 고창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생당 유성엽 후보를 만나봅니다. 예, 우리 정읍 시민, 고창 군민들께서 저를 정읍시장을 거쳐서 18대, 19대, 20대 3선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18대, 19대는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저를 당선시켜서 비유하자면은 황무지, 거칠은 황무지에 씨앗을 심고 또 싹을 틔워서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셔서 저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또 저를 선택을 해 주셔서 국회의원의 꽃이라는 상임위원장, 그것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빅4로 분류가 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꽃을 활짝 피워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 정읍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민선 3기 정읍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대, 19대, 20대 3선 국회의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이나 지역의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에 우리 정읍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4선 의원으로 세워주신다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보다 큰 위상과 힘을 가지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나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알고 또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점이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네, 시급한 지역 현안들이 있는데요. 그 대안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정읍의 경우에는 지금 신정동에 첨단 그 연구소가 3개가 있고 또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다행스럽게도 전북대학교 약대가 유치가 되면서 그 신정동에 유치한 산학년 협력센터에서 약대의 실험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북대학교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장차는 약학 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우리 정읍이 약학 제약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전북대 약대 측에서 요구하는 제약 공장, 또 약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비임상센터 등을 반드시 유치를 해서 우리 정읍이 대구, 충북, 오송에 이어서 우리나라 국토 선원권의 생명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고창의 경우에는 고창과 부안을 잇는 부창대교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고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안군의 반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보류가 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부안군을 설득을 하고 중앙부처를 설득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예탈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은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부창대교를 가급적이면은 조기에 완공을 해서 고창 관광 시대를 활짝 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텐데요. 한마디 해주시죠.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창 군민 여러분,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는 현재까지는 우리 정읍 고창은 안전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의하고 노력을 해서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금년 4.15 총선은 우리 정읍과 고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꾼을 뽑는 기준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시민과 군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시민 군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시민 군민의 뜻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 또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 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 저 유성엽에게 이번에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읍 시민과 고창 군민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당 유성엽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안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임실이 영하 3도, 남원과 순창 영하 2도, 정읍, 고창은 1도, 김제, 부안은 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임실이 13도까지 오르겠고 김제와 부안, 고창이 14도, 남원, 순창, 정읍은 15도로 예보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